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종 모양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양수는 상관이 없는데, 음수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표현이 되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사실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그냥 0을 기준으로 남성 데이터, 여성 데이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이렇게 표현된 건 이건 음수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뭔가 좀 이렇게 음수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우리 인코딩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CSV에서도 인코딩 방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한글 데이터를 깨지지 않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글자 데이터에 대해서 유니코드로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것을 펄스로 놔주면 이 부분의 데이터가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 여태까지 CSV 파일을 읽어오는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전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이남수 통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또는 유심도림이라고 입력을 했지만 여러분이 그때그때 분포된 데이터의 값을 지역을 입력을 통해가지고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지역에 따라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날짜 데이터 가지고도 우리가 그 기온 데이터 가지고도 봤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인구 데이터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죠? 입력 직접 여러분이 키워드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 그렇죠. 파이썬에서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값을 데이터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input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변수로 대체하고 펌문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보고 싶은지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나면 음수까지 처리를 합니다. 이때 이 음수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표시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항아리 모양에서 이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음수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음수로 직접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 보시면 전처리 하실 때, 어펜드, F에다가 어펜드 하는데 뭘 하냐면 정수형으로 어펜드 했어요. 정수형으로 어펜드 할 때 로우를 어떻게 했냐면 로우 데이터 가져오는데 i 플러스 1 하면서 마이너스 값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앞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동일하게 i에다가 이런 값들을 이용을 했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한 결과를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 마이너스로 부호를 넣어서 음수로 변경해주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에 대한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파이썬 우리가 앞에서 보실 때 파이썬 문법, 기본 문법 하면서 다른 거 안 하고 조건문, 반복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뭐 했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튜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튜플과 리스트의 차이점은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였죠.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우리가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했지만 튜플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수정, 추가, 삭제가 안 됐어요. 그쵸? 삽입 삭제가 안 되고 또 튜플하고 리스트하고의 구분되는 건 튜플은 여러분들이 가로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는 축에 대한 값들을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값들을 표현했는가 하면 리스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중괄호라고 하는 이렇게 꺽쇠 표시 이런 거 이걸로 우리가 이제 리스트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런 거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도 하나 배웠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딕셔너리는 마찬가지로 리스트나 튜플과 같아요. 그런데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딕셔너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얘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콜론을 이용해서 키, 콜론, 밸류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값을 주셨던 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었는데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처리는 거의 CSV 파일을 읽어올 때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점처리를 통해서 정교화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시각화는 내가 이제 시각화를 뭘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GG 플러스 쓸 건지 바를 쓸 건지 바 H를 쓸 건지 서클을 쓸 건지 시각화하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공대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고 싶은 지역을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까는 if 한 다음에 신도림 in로우였는데 이제 내가 찾고 싶은 지역을 name으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니까 여기에 name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삽입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GG 플랫이 됐던 아니면 바가 됐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바 H는 이렇게 호리젠해서 우리가 세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 가로로 표현했던 내용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레인지 주고 그 다음에 M 줬어요. 제가 데이터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 그 다음에 라벨을 이렇게 줬죠. 자, 여기에 빨간색이 뭐고 파란색이 뭐다 하면 라벨을 줬고 그 위에서는 그 시각화한 툴에 대해서 타이틀을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상기시켜서 원하시는 모양의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연령대도 우리가 연령 구분을 1세로 했지만 내가 1세 범위 안에 있는 표현된 데이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연령 구분을 5세 기준으로 한다든가 10세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인구 데이터 하면 옛날부터 제주도에는 여자가 많다. 제주에 가면 여자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구 데이터에서 제주도에 있는 남녀 성별을 비교해보고 그 성별을 정말 비교해보니까 여성 데이터가 정말 많은지 이게 지금 결과거든요. 이게 제주도 데이터를 시각화한 거예요. 보시면 거의 한 90세에서부터 100세까지는 남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빨간 데이터 값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성 데이터 보시면 100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꽤 그래도 많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어요. 90세에서 100세까지가 제주도에 꽤 많은 연령 분포를 가지고 있고 요 80세 이상부터 보시면 남자 데이터는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면 여성 데이터는 좀 완만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죠. 더군다나 요 60세 이상부터 80세, 100세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거고 밑에 태어나는 신생아 0세서부터 10세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보이지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기면 한 30세에서 35세 사이는 여성 데이터가 많은 것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쪽도 보시면 50세 이상의 여성 데이터가 남성 데이터에 비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성별을 구분해 보는 거, 이 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입력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거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찾고 싶은 데이터 이거 가지고 해보셨으니까 이 데이터 그대로 활용하면 제주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방금 전에 했던 제주도 여성 데이터에 대한 코드인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거 하고 코드가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데이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폰트를 좀 채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사이트 만들기 전에 피거 여기 있네요. 그림 사이즈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미지의 크기를 뭘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해상도, 가스도 이렇게 지정해서 쓰시면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 걸 지지플랫에서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 봤던 메타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시각화 툴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하나씩 이렇게 챙겨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워비아이 공부하시면서 소개해 드렸지만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